문재인 정부에서 시작을 해놓으면은 다음 정권에 더 많이 할 수 있는 일을 열어주는 이렇게 털을 좀 닦아주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느 시점을 떠나서 이건 좀 우리가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지은의 오늘. 네,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울 지역위원장이면서 이재명 열린 캠프의 대변인을 지냈고 또 지금 또 대선 캠프에서 중책을 맡을 예정인 최지은 위원장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최지은입니다. 예, 최지은 위원장님, 이재명 후보를 수행해서 여기저기 모습 많이 보이시던데, 네. 예, 수고 많으시고요. 이것부터 우선 좀 여쭙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미국을 방문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네. 이 보도에 대해서 캠프에서 네. 정정 보도를 요청했단 말이죠. 네. 뭐 어떻게 된 곡절이에요, 그게? 사실 저하고 이제 김한정 의원이 지난 9월 추석 연휴에 제가 그때 김용민 브리핑도 그때 좀 쉬고 이래가지고 잠깐 그 쉬는 사이에 워싱턴을 다녀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예, 네. 예. 그래서 워싱턴 DC에서 이제 저도 이제 워싱턴에 작년 초까지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알고 있는 그런 이제 한국을 담당하시거나 한국의 좀 전문가 이런 분들을 이제 여러 분들을 만나서 이재명 후보의 정책 비전 이런 걸 좀 공유하고 제가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의견을 알리고 그런 일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저희가 좀 조용히 갔다 왔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한 기자분이 전화를 주셔서 미국 갔다 온 건 맞냐? 그래서 제가 그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상의를 해보니까 미국 갔다 온 것에 대해서는 뭐 얘기를 해도 된다. 이제 네네. 그래서 네. 그걸 컨펌을 했는데 기사에는 저는 이재명 후보가 미국을 간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아마 저 말고도 여러분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최종적으로 이걸 쓰신 것 같아요. 근데 기사에는 다음 달에 이재명 후보가 미국 간다라고 나와서 저도 이걸 보고 좀 이거 가시는데 저만 모르고 있었나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었고 캠프에서 뭔가 공식적으로 나간 절차가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미국 간다는 거는 지금은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선거 측면에서. 그런데 지금 아직 선대위도 꾸려지지 않았고 선대위가 꾸려지고 논의는 해볼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다른 현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기사에 나가는 건 좀 적절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바로 저희가 이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냈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미국이 이재명 후보를 궁금해하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다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큰 이재명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굉장히 궁금해했고 이제 지금 알려진 사실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걸 이제 종합해 보면은 이분의 캐릭터 이렇게 짐작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런지도 좀 알고 싶어 하시고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작년에 그 한미 정상회담 올 봄이었죠. 올 봄에 한미 정상회담 그 회담문을 쓰신 것을 그대로 계승 발전할 것인지 아니면 뭐가 바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셨고 또 한국과 미국 간의 경제 협력, 특히 요새 반도체와 같은 그런 공급망을 안전하게 가져가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에서. 예.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과거에 이제 한미 그런 동맹이나 한미 관계가 이제 안보 쪽에 좀 더 강조를 뒀다면은 지금은 경제를 비롯해서 다양한 각도로 나가기 있기 때문에 한국이 훨씬 더 선진국이 되어가지고 좀 더 동등한 파트너가 되고 있는 것이고 같이 협력 관계고 동등한 파트너라서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 더 많은 것을 쥐고 지금 앉을 수 있다. 그래서 한미 간의 그런 반도체 공급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협상할 수 있는 카드다.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그 케미도 좋았는데 앞으로 다시 한국의 진보당과 미국의 진보당이 더 오랜 시간을 같이 하면은 굉장히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이런 것을 좀 많이 생각하고 왔습니다. 네, 우리 최지은 대변인께서 만난 사람들이 간단치 않은 분들이라는 점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누군지는 묻지 않겠습니다만 예.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 최지현 위원장님이. 그 어떻게 그러면은 이사가 미국은 한번 가셔야 되잖아요. 뭐 어떻게든. 그거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네. 이제 선대위가 꾸려지면은 아마 뭐 고려는 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이제 국민들의 민생 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시고 아마 전략적으로 캠프에서 판단하시지 않을까. 근데 지금까지는 뭐 11월에 가신다 이런 거는 고려된 적도 없고 사실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그 교황청을 찾아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깊은 공감과 또한 격려를 또 들었는데요. 자, 어떤 대화들이 오갔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네, 뭐 교황청에 가셨을 때 이제 교황께 북한을 좀 방문해달라 이렇게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교황께서 초청장을 보내주면 기꺼이 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저도 이제 보도를 보고 봤는데요. 그래서 이 교황께서 지금 북한을 가는 게 가능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은 의문이 있으실 수 있는데, 네. 저는 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카톨릭 신자고, 바이든 대통령도 카톨릭 신자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지금 교황님과 함께 이런 지금 상황이 협력 계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북한의 경우에도 과거 태영호 지금은 국민의힘에 계시는 분이지만 그분이 한 그런 옛날에 노트나 뭐 이런 것에 김정은 위원장이 과거에 교황 방문 프로젝트를 그 외국에 있는 북한의 외교팀에 한번 해봐라고 지시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북한에서도 충분히 이제 명분상으로는 교회가 있고 뭐 성당도 있고 공식적으로는 실질적이진 않지만 공식적으로는 종교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교황께서 북한에 오는 것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도 조금 관심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은 이제 당장은 뭐 결정된 것도 없지만은 북한에서는 아무래도 뭐 교황께서 오셔서 뭐 언론의 자유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를 아마 하시면 또 해외 언론이 또 대거 유입될 수도 있고 그 당시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아마 여러 가지 고려를 하겠지만 이런 게 뭐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좀 그런 일이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이 북한에 이제 성당이 있긴 해요. 평양의 장충 성당이라고. 네. 천주교 평양교구도 이제 형식상 명목상으로는 있는데 지금 뭐 교황청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이것도 지금 천주교 평양교구장은 서울 대교구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수정 그 서울 대교구장이 지금 이 평양교구장을 얼마 전까지 올 12월까지 이제 맡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가 이제 뒤이어서 평양교구장을 맡게 될 예정입니다. 서울교구장과 함께. 자, 그래서 사실 가톨릭이 없는 천주교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문하려면은 결국 이제 국가 대 국가로 해서 이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북한으로서는 정상 국가로 발돋움하는 것,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걸 바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교황께서 방문하시면은 북한의 그 정상성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도 어느 정도 자신감을 보이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뭐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코로나도 있고 여러 상황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뭐 공식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우리가 북한의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다라고 추측은 다들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조율해서 결론이 나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이게 꼭 성사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은 이 문재인 대통령의 교황청 방문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하겠고요. 예, 자, 종전 선언으로 과연 이 프로세스가 이어질 수 있을지, 그러니까 교황께서 북한 방문을 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평화를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종전 선언에 뭔가 좀 속도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지 이게 또 관심인데요. 지금 종전 선언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하시는 바가 있으시다면. 네. 네, 사실 이번 G20 정상회담 때문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로마에 계신데, 네. 이 정상회담 때 이것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한미 간의 북핵 수석 대표 협의라든지 네. 정보 수당 회동 등 각종 이제 외교전을 계속 펼쳐왔는데요. 이 G20에서 종전 선언에 대해서 조금 더 뭔가 협의를 한다든지 입장차를 줄이는 것이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의용 우리 외교부 장관님하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G20 정상회담 이후에 지금 회의를 했을 때는 뭐 양국이 뭐 협력하고 그다음에 뭐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고 이런 것은 있었지만 그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종전 선언이라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대를 했지만 아직까지 뭐 협의를 이룰 단계는 아직 가지 않았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이제 한미 양국은 대북 인도적 지원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또 종전 선언에 대해서도 뭐 좀 더 얘기를 했으니까 입장차를 조금 더 줄이지 않았을까 뭐 그 정도만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북한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북한의 태도는 어떻게 지금 보이나요? 북한은 지금 종전선언을 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근데 북한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것이 사실은 한국이 더 빨리 추진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북한은 전체적으로는 평화협정을 위한 협상 시작으로서 종전선언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2018년 말부터 이제 북한과 그 북미 간의 협상이 진척이 좀 안 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좀 부정적인 견해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좀 유보적인데요. 종전선언이 평화협정을 의미하는 것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북한이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수도 있다. 또 북한이 그동안 보면은 뭐 이런 거 선언하고도 다시 태도 변경할 수 있다는 그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뭐 비핵화를 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런 걸 왜 해주냐 뭐 이런 의심적인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이게 그 정치적 선언이고 국제법적인 그런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주한미군 철수하고 뭐 한미동맹 약화랑은 상관이 없지만은 네.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그 큰 틀을 시작하게 한다. 그래서 그것에 필요한 한 과정이고 그것을 빨리 시작하고 싶다 이런 것을 계속 피력하고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내년 2월에 북경 동계올림픽이 있으니까 네. 그때 이제 북경에서 남북하고 미중하고 그 네 개 나라 정상이 종전선언 이벤트를 하는 것이 가장 이제 보기가 좋은 거라고 아마 그 주변국들이 다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를 계기로 그때까지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임기 말인데 그게 가능하겠는가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북경 동계올림픽이라는 그 계기,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그 이벤트를 활용하고 싶기 때문에 지금 또 시간이 있고 또 사실 특정 정권에 상관없이 이런 건 계속 추진해야 되잖아요. 오히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을 해놓으면은 다음 정권에 더 많이 할 수 있는 일을 열어주는 이렇게 털을 좀 닦아주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어느 시점을 떠나서 여야가 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될 사안인데 네. 야당은 뭐 당연히 계속 반대를 하겠지만 이건 좀 우리가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지은 위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